구조적으로 만약 코막힘이 생긴 거면 그 구조적인 이상 자체를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 수술에 코막힘은 계속 쭉 이어지게 됩니다. 한 6개월까지도 지났는데 만약에 코막힘이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럴 때는 거기에 대해서 좀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네, 안녕하세요. 더하더 성형외과 친구 여러분, 더하더 성형외과 대표원장 이종훈입니다. 자, 오늘 또 코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또 한바탕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뭐죠? 코 성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코가 막히는 원인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코가 기능적으로 막히게 되는 이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코감기를 걸렸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질병 또는 자극에 의해서 코 안에 점막이 붓는다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코가 막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수술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 아무래도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코에 굉장히 심한 자극이 간 상태가 됩니다. 그런 수술로 인한 자극들은 코 안에 점막의 분비를 많게 하거나 또는 적게 하거나 아니면 좀 붓게 만들다거나 이런 식으로 코를 기능적으로 막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 원인들이 사라지는 거, 예를 들어서 수술하고 붓기나 수술하고 자극은 이제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게 되면 이게 조금 점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수술 후에 기능적으로 생기는 코막힘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코 수술은 코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자극이거든요. 근데 그 사라지는 속도 자체는 조금 느릴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구조적인 이상입니다. 구조적인 이상은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합의각계 비대증 또는 이제 비중격 망곡증 이런 식으로 해서 코에 공기가 지나가는 길 자체가 어떤 구조들의 막힘 또는 구조들 자체의 변형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게 되는 거. 한마디로 형태적으로 어떤 길이 없어지는 건데 코수술 후에 이게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코 안에 이제 우리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너무 심하게 만약 비중격을 떼버린다거나 그 합의각계에 있는 부분을 너무 심하게 건드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구조적 자체로 형태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또 이제 코를 숨 쉬는 거 예를 들어서 콧볼 축소를 너무 심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기둥 자체가 비주가 너무 두껍게 만들어진다든가 그렇게 되면 또 구조적으로 숨을 못 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구조적으로 만약 코막힘이 생긴 거면 그 구조적인 이상 자체를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 수술에 코막힘은 계속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1번과 2번을 합친 겁니다. 우리가 또 비중격 망곡증을 수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숨을 이제 코 성형하는 김에 숨을 좀 잘 쉬라고 또는 이제 합의각계라고 코 안에 점막을 이렇게 좀 줄여주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수술 자체가 또 코가 숨을 못 쉬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비중격이 휘어진 걸 정리를 할 때 비중격이 휘어진 부분을 우리가 조금 펴진 것처럼 또 너무 심하게 흰 부분을 떼버리는 식으로 수술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비중격을 둘러싸고 있는 점막 자체가 붙어서 다시 막이 생기는 건데 근데 그 막 자체가 그게 두꺼워져서 안이 좁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기능하고 구조는 따로 분리할 게 아닌데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코 성형도 기능적인 문제를 같이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 성형 후에 코가 막히고 답답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100% 그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게 아닌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6개월까지도 지났는데 만약에 코 막힘이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럴 때는 거기에 대해서 좀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일상적인 삶의 퀄리티를 높여줄 수 있는 여러분의 현명한 행동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더하더 성형외과 대표원장 이정훈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